스페인어가 그 다른 어떤 언어보다 유명한 이유. 첫 번째, 스페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21개국이며 영어, 중국어, 힌디어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5억의 인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국어를 비교하자면 한국어는 20번째에 속합니다. 두 번째, 영어를 잘하게 되면 취업, 스페인어를 잘하게 되면 사장. 왜 그럴까요? 영어권 사람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는 힘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만 하죠. 상대적으로 스페인은 다릅니다. 남미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지식과 기술력이 낮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더 우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페인어를 스페인권 사람들처럼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남미권에 살게 되면 여러 서비스의 질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잘하게 되면 직원의 관점에서 사장의 관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말이죠. 남미권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작은 슈퍼마켓을 해도 현지인 직원을 서너 명 거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미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일은 현지 사람들이 다 하고 한국 사람들은 놀면서 돈을 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미권에서는 외국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장들도 많죠. 원어민까지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와 그리고 그 업무 분야에 관해서만큼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다면 남미권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을 주는 현지 사람들도 직장과 월급이라는 반대 급부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페인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현지에서 여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식업, 배달업, 부동산업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물론 남미의 부패, 치안 문제 등 사업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도 아웃소싱으로 우리가 한국 내에서도 남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인건비는 한국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저렴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 1명을 고용할 돈으로 남미 사람 4명까지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말이죠.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리스크가 낮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이미 고급 인력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죠. 남미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중국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남미 쪽 사람들과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면 금전적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사람들은 건면성이 세계적으로 우수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사람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는 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멕시코 사람들과는 신뢰를 쌓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 말즉슨 여러분은 이미 여러 남미 쪽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건너게 되면 더 많은 남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죠. 남미 쪽 사람들의 최대 큰 장점은 친구들을 잘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남미 쪽 나라에 관한 정보나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남미 쪽 친구들을 부탁하면 남미 쪽 사람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려 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아무런 인맥이 없어도 좋습니다. 남미 쪽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을 수도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파트너 회사인 멕시코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를 컨택했고 같이 일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나은 파트너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앱이 탄생하게 된 거죠.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아웃소싱 가능한 여러 분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증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고스닥자입니다.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 개도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통해서 여러 영상을 올려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많은 남미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튜버가 한국에 관한 문화나 한국과 라틴과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을 올리는 영상들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페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처럼 다른 언어들과 함께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로 스페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를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면 제가 받았던 이득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언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페인어는 한국인들에게 유망한 언어 1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보다 아주 조금 쉽습니다. 영어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보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죠. 유학을 한다면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면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일본어를 배우게 되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독일어를 배우게 되면 냉철한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면 그만큼 뛰어난 미적 감각을 기를 수도 있을 거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처럼 모든 언어가 그 언어 배움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